반갑습니다. 잘 보이세요? 오늘은 봄이라서 연두색으로 좀 해갖고 왔습니다. 조금 진짜 조금 바꿨어요. 이게 원래 크로마키가 초록색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바뀌었습니다. 네, 안녕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채팅창이 안 떴나요 원래? 제가 이거 대기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저 안 들어 방송 안 켜도 대기 먼저 할 수 있게 하는 거 있던데 그건 아직 안 배웠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빨리 지나갔습니다. 일주일이 되게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아유, 좋아요. 한번 내가 먼저 눌러야지. 좋아요는 제가 제일 먼저 눌렀습니다, 지금. 오늘은 또 카메라로 한번 찍어보고 있어요. 또 어떻게 활용할지 몰라가지고 또 찍고 있습니다. 쓸지 안 쓸지는 몰라요. 그냥 일단 찍어보고. 김종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열심히 주제 만들고 이것저것 하느라고 금방 지나갔습니다. 오늘 주제는 또 중개사들한테 좀 많이 필요한 내용으로 가지고 왔어요. 중개사분들 필요하신 분들, 이제 우리가 매물 같은 거 하잖아요. 처음에 정리하거나 아니면 새롭게 할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눌렀습니다. 저녁 드셨나요? 네, 6시에 먹었습니다. 6시에 먹었어요. 거의 칼같이 먹습니다. 저는 저녁 시간 이런 것들을 잘 지킵니다. 아침도 먹고 다니고요. 점심도 먹고, 그러니까 방송하기 전까지는 정말 잘 먹었는데 방송한 다음에는 조금 줄였어요, 많이. 원래는 거의 칼같이 먹습니다. 칼같이. 이 시간 되면 탁탁탁탁탁 먹어요. 위가 아파본 적이 한 번도 없죠. 삼시세끼를 그렇게 잘 챙겨 먹으면 위가 잘 안 아픕니다. 수업 관련 질문 드려도 되나요? 네, 어떤 질문을 주실 건지 얘기해 주셔도 돼요. 슈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광개토 부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굳이 메시지를 질문 주셔도 돼요. 제가 아는 내용들은 답변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제를 먼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많이 안 들어오시면은 주제 얘기하고 있으면 또 누군가 들어오겠죠. 저번에 이렇게 동그라미 막 돌다가 갑자기 멈춘 적이 있어가지고 방금 전에도 살짝 그랬거든요. 좀 쫄았습니다. 모르는 분이 저한테 카톡으로 막 매물을 보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저도 사실 막 여기저기서 매물 같은 거 많이 들어오긴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막 잘 모르는 상황에서 매물만 막 사진 보낸다고 고맙거나 그렇진 않거든요. 4월 6일에요. 네, 질문 남겨놓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운영하는 거니까 잘 알고 있죠. 네, 중개 곧 시작할 예정인 사람도 들어도 될까요? 근데 그거 마감됐을 텐데 다 마감했어요. 지금은 들으셔도 되죠.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들으라고 같이 만들어 놓은 거고, 하고 계신 분들도 사실 마케팅을 잘 모르니까 만들어 놓은 건데 지금은 마감됐고 다음 달에 다시 또 열겠습니다. 그때 또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많이 인원을 하지 않는 이유가 안에 그 내용들이 되게 조금 피드백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한꺼번에 많이 받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은 중개를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내가 어떤 매물을 먼저 정리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부터 조금 같이 얘기해 드리도록 할게요. 들어오셨다가 쑥 나가시네. 쑥 나가세요. 어쩔 수 없죠.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주제는 제가 중개를 시작하는 분들이 어떤 매물로 선택을 해서 시작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내가 중개를 시작하는 사람이라면 나는 어떤 매물을 선택을 할까? 라고 하는데, 저는 만약에 제가 중개를 시작하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내가 선택한 지역에서 계약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거래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매물로 무조건 선택을 할 겁니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매물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거래가 많은 매물을 선택을 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공인중개소에 일을 시작을 하게 되면요, 모두 내가 하고 싶어 하는 매물 같은 게 있어요. 내가 주로 취급하고 싶은 물건들이 있죠. 주택을 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고, 상가나 사무실을 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땅이나 빌딩 같은 것들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어요. 내가 잘하는 걸 전문적으로 해가지고 돈을 더 많이 벌고 싶다, 이런 목표를 갖고 있어요. 근데 보통은 좀 더 비싸고 좋은 거를 하고 싶어 합니다.
사람이 전문적으로 보이잖아요. 와, 일도 잘하는 것 같고 내가 빌딩 중개한다라고 하면은 왠지 전문성도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고 싶은데 저는 무조건 거래량이 많은 걸 선택을 하라고 얘기를 많이 해드려요. 이 주택 하면은 사람들이 되게 전문적이지 않을 거다, 그냥 매물을 보여주면 계약을 하는 거 아닌가, 동네에 있는 복덕방이 하는 일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조금 더 전문적이고 멋진 일 하고 싶어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저도 원래 사업이랑 장사를 오래 했기 때문에 상가랑 사무실을 위주로 하는 중개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근데 지금의 저라면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내가 선택한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할 거예요. 하지만 무조건 거래량이 많은 매물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중개를 해보면요, 모든 중개의 맥락은 거의 비슷합니다. 결국에 중개는 같은 행위예요. 거의 비슷한 행위예요. 일단 매물을 확보하고 광고를 잘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거나 상담을 하거나 설명을 잘 해가지고 적당한 매물을 찾아줍니다. 서로 매칭이 잘 되는 매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매물을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계약을 하면 돼요. 자, 이 순서대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건 똑같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주거용을 잘한다면 다른 것들도 잘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결국은 똑같은 중개고 연결이 됩니다. 근데 야, 그러면 다른 거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왜 꼭 거래가 많은 매물을 해야 돼? 라고 물어볼 수 있죠. 혹은 내가 하고 싶은 거를 그냥 전문적으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아? 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근데 중개를 잘하는데 꼭 필요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실패의 경험이에요. 많은 실패, 많은 거절을 당한 공인중개사는요, 확실히 다릅니다. 중개를 잘하려면은 진짜 많은 거절을 당해봐야 돼요. 거절을 당하는 거에도 익숙해지기도 해야 되고요. 매물이 없어서 손님도 놓쳐보고, 혹은 고객이 나를 속이기도 하고 옆에 있는 부동산들이 나의 뒤통수를 치기도 하는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경험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안 당해본 사람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실패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많이 성장하고, 혹은 얼마나 내가 이따위 것들을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한 자기만의 감정을 갖게 된다는 거죠. 모든 시장들이 다 이런 사태가 일어나요. 속고 속이는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기업에서도요, 중소기업 물건 가지고 와서 뒤통수 치기도 하고요. 부동산들은 뭐 허구한 날 하는 게 뒤통수 치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경험이 있다라고 하면요, 충분히 이겨낼 수 있거든요. 뒤통수 친다고 거래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뒤통수 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했을 때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는지를 스스로 판단하고 그 방법을 찾아낸다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많은 경험이 필요한 이유고요. 거래량이 많은 매물을 해야지 그런 경험이 쌓인다는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런 거는 그냥 제가 영상으로 남기거나 혹은 글이나 말로 얘기한다라고 해가지고 배울 수 없어요. 이거는 분명히 내가 직접 겪으면서 배워야 되는 일입니다. 자,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많은 거래가 일어나는 곳에서는요, 이런 많은 실패의 경험도 같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경험을 해본 사람들이 결국에는 익숙해지고 이기는 방법을 배운다는 거죠.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되게 중요한 일이에요. 내가 큰 건물을 되게 중개하고 싶어요. 한 3년에 한 건만 하더라도 한 10억을 벌어요. 그럼 괜찮잖아요. 되게 좋은 일이잖아요. 한 건만 하면 되니까. 근데 이 사람은 절대 3년 동안에 한 건도 거래를 못 할 겁니다. 경험이 없거든요. 거래를 성사시켜 본 경험이 없잖아요. 고객을 만나서 거절을 당해보고 그 거절을 통해 가지고 다시 계약을 만드는 방법들을 알고 배우고 깨우쳐야 되는데, 이런 경험을 못 하니까 계약을 못 하는 거예요. 자, 계약을 하는 도중에 뒤통수 치는 사람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방어해야 될까? 아니면 내가 어떻게 이걸 역이용해가지고 내 계약을 더욱 돈독하게 해서 성사를 시킬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글로 배울 수는 없거든요. 영상으로 배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거래량이 없는 매물을 취급하게 되면 이런 일이 한번 생겼을 때 무너져 버리는 거죠. 이게 중개보수는 많고 거래가 적은 매물들의 특징입니다. 이런 일을 오래 하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그 경험치가 많이 쌓인 분들이에요. 일반적으로 주거용 같은 경우가 거래량이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경험을 쌓기가 가장 좋아요. 그 중에서 제일 많은 경험치가 빠르게 쌓이는 곳이 입주장 같은 곳이죠. 새 아파트에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입주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시장 안에서는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요.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래서 입주장에서 일한 사람들은요,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경험치를 쌓을 수 있는 거예요. 수십 명, 수백 명을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만나는 거는 흔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경험을 배우고 나면은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고 깨우치게 됩니다. 제가 본 사람들 중에서 입주장에서 일한 사람들이 가장 치열하게 광고를 하고 있어요. 자, 사실 계약 중에서 어떤 게 더 중요하고 어떤 게 더 어렵고 어떤 게 더 멋있고 이런 거는요, 없습니다. 사람들이 주거용이 되게 쉽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난이도는 주거용이 가장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전세나 월세 같은 경우는 특히 더 어렵다라고 저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야, 중개보수는 낮은데 엄청 까다로워요. 자, 주거용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내가 들어가서 살 집인 거잖아요. 내가 밥을 해 먹을 거고, 내가 잠을 잘 거고, 내가 아이를 키우는 공간입니다. 이런 공간은 당연히 꼼꼼하게 확인을 하겠죠. 진짜 작은 방에 곰팡이가 조금 쓰러져 있는 것까지 다 확인을 합니다. 근데 반면에 사무실을 한번 볼까요? 사무실 거래하면요, 한눈에 다 보여요. 큰 가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들어가자마자 대부분의 곳들이 다 보입니다. 혹은 조금 까진 부분들이나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들이 인테리어를 하거나 자기들의 집기를 넣으면서 고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상가도 마찬가지죠. 권리금을 주고 받으면서 어떤 부분들을 승계할지 인지할지 이런 부분들만 얘기를 하지, 별다른 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뭐 오래됐네, 낡았네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인테리어는 각자 하는 거예요. 건물은 똑같아요. 제가 예전에 건물을 거래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 건물 같은 경우는 통으로 매매를 해가지고 다 부수고 새로 건축을 하는 그런 거래였어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건물을 부수고 새로 짓는 건물이다 보니까 중개 보수는 되게 잘 나오는데, 제가 여기서 한 일이라고는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사 나가는 거 확인하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뭐 어렵다면 어려운 일일 수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할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건물을 부셔서 새로 짓는데 집안에 있는 싱크대라든지 도배 같은 게 상관이 있을까요? 뭐 전등이 안 들어온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까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냥 중개보수도 되게 많고 계약 과정도 오히려 심플합니다. 한 2번 정도 만난 게 다예요. 되게 좋아요. 근데 이런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고객을 만나서 실패 경험을 쌓아야겠죠. 그래야 가능해집니다. 고객을 만났을 때 내가 편안하게 계약을 잘 이끌어내는 과정, 혹은 매물을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방법들이라든지 눈으로 볼 수 있는 자료 같은 거,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그 과정 같은 것들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요, 이런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다른 매물을 거래하면서 내 경험에서 나오는 바이블 같은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수많은 실패를 하면서 몸으로 익힌 거예요. 그리고 배운 거를 나중에 써먹게 되는 거죠. 중개를 하면요, 거래를 하는 것보다 거절을 당하는 일이 훨씬 많아요. 제가 고객을 10명 만난다라고 하면 이 중에서 몇 건이나 거래를 할까요? 아마 1명 혹은 2명? 진짜 많으면 한 3명 정도까지 거래를 할지도 몰라요. 근데 이것도 거래를 되게 잘하는 축에 속해요. 정말 잘하는 축이에요. 근데 처음에 시장에 나온 중개사는 어떨까요? 물론 저보다 더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10명 만나도 1명을 계약할까 말까 할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20명? 30명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계약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겠죠. 계속 거절을 당하면서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해야지 계약이 이루어질지에 대한 노하우를 만드는 과정이라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중개 과정을 모두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중개 과정을 하나씩 떼놓고 보면요, 어려운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누구나 배우면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근데 그 일들을 어떻게 연결하고 유기적으로 연결을 잘 해가지고 고객에게 설명을 하는지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게 정말 많은 계약을 해야지 원만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고객들한테 거절당하거나 실패를 하는 것들은요, 되게 나를 성장시키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거래량이 무조건 많아야 됩니다. 거래량이 적은 데서 내가 실패를 몇 번 했다라고 해서 그냥 한꺼번에 내 경험치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고객들이 뭔가 요구를 하게 되면은 그건 나를 성장시키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몰랐던 일은 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거고요. 어떻게 부당한 요구를 나한테 한다라고 하면은 내가 원만하게 거절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패가 많이 이루어지면 질수록 되게 괜찮은 중개사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 실패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사실 제가 이 실패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이야기해 주거나 강의를 하거나 글로 써가지고 알려주고 싶어도 사실 이거는요, 그렇게 배울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거절당해 봐야지 아는 거고 눈물 흘려 봐야지 아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많은 고객들을 만나보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처음 중개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거래량이 많은 것들을 해야 되고, 내가 만약에 중개를 하고 있는데 방향을 잘 못 잡겠다 이런 분들도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거랑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지역, 내가 있는 지역에서 가장 매물이 많고 가장 거래량이 많은 매물을 선택을 해서 중개를 한번 해보세요. 이거를 많이 하는 것만으로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경험이 굉장히 많아야 됩니다. 네, 선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은기엄마님 안녕하세요. 많은 거절을 당해봐야 된다. 아유, 그럼요. 많은 거절만큼 여러분들을 빨리 성장시킬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가르쳐 드릴 수가 없는 일이에요. 부딪혀 봐야 아는 거겠죠. 아유, 그럼요.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주제 두 개거든요. 두 번째는 이제 중개사에게 필요한 재능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가지고 왔는데, 물론 썸네일은 뭘로 만들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비슷한 내용이에요. 이거랑 경험이 가장 큰 스승 같습니다. 아유, 그럼요. 요즘 겪고 있는 일입니다. 이건 뭐라고 할 얘기가 없죠. 당연히 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도 요즘에 유튜브에서 많은 경험들을 하고 있죠. 많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재밌어요. 하루하루가 짜릿합니다. 근데 이게 알고 거절을 당하는 거랑요, 그냥 거절 당하는 거랑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다릅니다. 손님 욕할 수 있죠. 욕할 수 있는데 그 손님이 얘기하는 게 얼토당토 않은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거기서 되게 좋은 방법들을 많이 찾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들을 되게 부당한 일을 당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게 저 진상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끝낼 수도 있어요. 근데 아까 그러면 어떻게 거절했어요? 더 잘 거절했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는 거죠. 거절하는 것도 되게 잘해야 됩니다. 한도 끝도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하고 있는데 뭔가 굉장히 사람을 곤란하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거절해야 되는데 거절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다들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지금 누르셔야 돼요. 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야 돼요. 네, 이런 거 좋아합니다.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요즘에는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꽃 구경 가려고 해요. 이번 주에 이거 보셨어요? 벚꽃이 너무 빨리 펴가지고 축제가 전부 다 너무 늦는 거예요. 너무 늦어. 원래 벚꽃이 안 필까봐 걱정해야 되는데 벚꽃이 너무 빨리 펴가지고 축제를 미룰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다들 문제예요. 되게 큰 문제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 꽃 구경 가려고 해요. 다들 꽃 구경 가셨어요? 가셔야 됩니다. 이거 이 계절이 되면은 뭔가 이렇게 자극을 좀 줘야 돼요. 우리한테. 유독 힘든 3월이었던 것 같아요. 2월에 비해서 문의나 미팅이 적으면 적은 대로 스트레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잘 되시겠죠. 뭔가 방법을 계속 찾아내시면 되니까 너무 스트레스는 안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뭔가 안 되거나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건요,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되는 사건인 거지 그냥 스트레스 받아야 되는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는 우리가 좀 필요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거든요. 스트레스를 너무 안 받아요. 너무 안 받을까봐 저희 집에 계신 분이, 저희 아내가 저에게 적절한 스트레스를 줍니다. 너무 안 받아서 너무 행복할까봐. 혼자만 너무 행복하면 안 되니까.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줍니다. 지속적으로. 3월이 거래가 적나요? 올해 좀 적었죠. 원래는 적은 달은 아니죠. 금매 위주로만 거래가 좀 된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 이런 상담을 좀 많이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빠르게 시장의 변화를 느끼는 것 같아요. 이게 뭐랄까, 방송을 하면 할수록 느끼는 건데 어려워요.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되지, 뭐가 재밌을지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고민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토지 읽으신 분 있나요? 책 토지? 그게 제가 여러 번 시도를 했듯이 여러 번 시도한 책들이 몇 개 있어요. 일단 제가 삼국지는 성공을 했어요. 삼국지는 성공을 했는데 토지는 이거 너무 세요. 너무 세가지고 읽어본 적도 없는데 최근에 갑자기 도전 정신이 생겨가지고 한번 읽어야 되나? 라고 해서 어제 검색을 했거든요. 오늘 검색했구나. 오늘 검색을 했는데 23만 원이더라고요. 이 책을 사는데 23만 원이에요. 이게 빌려서 읽을 양은 아니거든요. 사실 토지는. 한번 해볼까? 빌려서? 읽으셨어요? 진웅님 대단하십니다. 저는 한 번도 토지는 읽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토지는 좀 세. 어쩔 수 없죠. 한 번 정도는 도전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토지는 좀 센 것 같아요.
드라마 토지는 꼬마 때 봤던 기억이 있네요. 드라마 토지 저는 본 적이 없어가지고, 예, 그게 언제 한 건가요? 드라마 토지 제가 안 봤어요. 아니 그때 살아 있었을 거예요. 살아 있었을 텐데 안 본 거예요. 안 본 거. 드라마 토지 2004년에 했네요. 와, 이거를 꼬마 때 봤어요? 제가 안 본 것 뿐인데 이거는. 야, 주연이 누구야? 이 김현주 아니에요? 유준상이랑 김현주, 이재은, 유해진, 김미수. 이거 뭐 다 아시는 분들이네요. 이게 한 번 했었구나, 토지가. 그 전에도 한 번 하지 않았나요? 저는 그 전 것도 기억이 나. 예, 드라마 토지를 2번 했나 보네요. 이거 한번 쳐봐야겠다, 드라마 토지. 그래, 옛날에 있었어. 87년부터 89년까지. 야, 여기 있잖아요. 87년부터 89년까지. 자, 87년부터 89년까지를 생각하신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안화님은 도대체 어떤 거를 보셨나요? 꼬마 때 보셨던 게 뭐죠? 87. 87년도. 예, 그럼 이제 연령대가 대충 나오는 거죠. 최소한 40대. 최소한 40대. 주변에 물어보니 저만 힘든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오픈한 지 이제 3달째라 그런지 매물 문의 횟수 기준으로 잡을 수 있는 달이 1, 2월밖에 없었거든요. 그 기준으로 보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조금 쭈구리 모드였습니다. 석 달 정도 되셨구나. 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토지 완독 프로젝트 해야. 토지 완독. 읽으면 손에 장지진다고 해서 5기로 장지지게 하려고 읽었어요. 누구 장을 지졌나요? 누구 장을 지졌나요? 장지지신 분은 대단하시네요. 토지 완독. 이거는 모임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토지는 다 읽어가지고 모임? 야, 이거 진짜 한번 할까? 독서 모임 할까요? 저 원래는 지금 기획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저도 사실 중개사잖아요. 중개를 하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랑 이렇게 논의도 하고 토의를 해야지 여기 감각에 대해서 되게 빠르게 익숙할 수 있어서 요 모임을 하나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프라인으로 좀 모여가지고 사람들이랑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모임이라도 만들어서 기다려야 되는데, 요거의 주제를 제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팜플렛도 만들어야 되는데 어렵거든요. 독서 모임은 좋죠. 독서 모임 좋아요. 있잖아요, 이게. 독서 모임. 완독 프로젝트 해야지. 완독. 그럼 우리가 토지 독서랑 토지랑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그 서브로 부동산에 대한 내용이랑 해가지고, 이거 토지 읽는데 몇 달 걸릴까요? 한 석 달이면 될까요? 석 달? 1권은 한 달에 한 권은 읽어야 돼요. 한 달에 한 권은. 한 달에 한 권은 읽어야 돼요. 자, 토지 완독 같이 해보시면 좋겠네요. 야, 몰라요. 이거 진짜 엄청 두꺼워요, 토지가. 이거 그냥 하겠다라고 달려들 만한 책이 아닙니다. 저는 한번 해보고 싶기는 해요. 읽어보고 싶긴 합니다. 아까 전에 제가 쿠팡에서 봤거든요. 쿠팡에서 봤는데 얼마였더라?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20몇만 원이었어요. 책 추천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개사 관련 책 아니어도. 해드렸죠? 네, 해드렸습니다. 벌써 한 70권 정도? 60권인가 70권인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해드렸습니다. 근데 더 많이 읽어가지고 해줄 말은 더 되게 많은데, 책이라는 게 사실 뭐 어떤 편식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책이 아닌 것 같아요. 책은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주관도 되게 뚜렷해지고요. 생각도 되게 또렷해지는 것 같아요. 책은 되게 재밌어요. 근데 토지 같은 경우는 그냥 도전정신 같은 거예요. 그냥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 그냥 하고 싶어요. 그냥 꼭 이게 필요한 건 아니죠. 내가 일을 하는데 필요하거나 이런 건 아닌데, 그냥 요거는 내가 개인적으로 살면서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토지 책 읽는 것도 그렇지만 제 이름으로 된 책을 내는 것도 사실 어느 정도 하나의 목표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브런치 같은 거 할까 생각했는데 할 게 너무 많아요. 지금 해야 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요게 도저히 시간이 안 납니다. 사실 써놓은 글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올릴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것까지 하면 제가 살아남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너무 혼자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같이 하면 좋은데, 그럴 만한 그건 아직은 아니어가지고 좀 더 키워서 하겠습니다. 토지 이거 괜히 욕심나네요. 사람마다 그런 게 있잖아요. 나는 이거 하고 싶다 이런 것 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의외로 여기 저랑 같이 저희 구독자분들이 책을 많이 읽으시네요. 읽으신 분도 있고. 토지, 야, 토지가 몇 장일까요? 총 한번 물어보고 싶긴 하네.
자, 어디 보자. 어디 있니? 이런 건 안 나오겠죠. 몇 페이지인지. 누가 올려놓지는 않았겠죠. 혹시 해서 쳐봤습니다. 안 나오네요, 아직은. 안 나올 수 있죠, 안 나올 수 있죠. 아, 임장 모임은 어떠세요? 임장 모임, 네, 좋죠. 좋아요. 내기를 하면 읽게 될 겁니다. 맞다. 오늘 속보에 자녀 2명부터 다자녀로 본다고 하네요. 뭐 할 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계속 바꿔가지고, 이거 뭐라고 하기가 좀 그래요. 다자녀는 맞죠? 2명이면 다자녀죠. 지금 다자녀예요. 우리 출생률 자체가 몇이더라? 0. 되니까 한 명만 낳아도 다자녀라고 부를 수 있을 시대가 올 수 있습니다. 옛날에 그 풍자하는 거 봤는데 한 명 낳았는데 뭐 돌잔치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가는 거예요. 아무도 안 하니까. 되게 웃겼어요, 그것도. 0.78이요? 출생률이 0.78. 0.78이면 한 명 낳은 사람도 애국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명 낳은 사람도 애국자. 요게 조금만 스크린을 잘못해도 훅 넘어갑니다. 0.78이구나. 임장 모임 요것도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날짜가 애매해가지고 다들 일요일날 쉬셔야 되니까 또 누군가한테 부탁을 해야 되는 일이어서 좀 조심스럽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일정을 빼야 되는 일이어가지고, 일단 중개의 첫걸음 클래스는 이번부터는 이제 안 할 거예요. 쉬고 그거를 이제 동영상으로 제작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만들 겁니다. 그 부분을 조금 하고 있고, 그게 이제 완성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모임을 조금 만들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랑 좀 만날 수 있는 계기가 생기면은 저도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의견도 많이 나눌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하나씩 하려고요. 시간도 많고 뭘 급하게 그렇게 안 해도 되죠. 야, 대단하시네. 전 20권. 자, 9,408쪽. 야, 9,408쪽이면 하루에 몇 페이지를 읽어야 되나요, 하루에? 야, 1년으로 세면은 몇 페이지지? 하루에 25쪽만 읽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9,408쪽 괜찮은데요? 저희 집 앞에 있는 벚나무도 벚꽃이 활짝 피었어요. 야, 근데 약간 두근거리지 않나요, 벚꽃은? 저는 약간 벚꽃은 두근거리는 것 같아요. 색깔이 핑크색이어서 그런가? 흰색이나 핑크색인 것 같아가지고, 약간 그 일본 영화 같은 데 보면 벚꽃 확 날릴 때 있잖아요. 되게 뭐라 해야 되지, 이거를. 이 나이가 좀 들어가면요, 호르몬에 변화가 생기는 것 같아요. 저도 되게 꽃 같은 거 왜 보나 싶었는데 이게 변화가 좀 생깁니다. 확실히 꽃 보고 그러면 기분 좋고, 몽환적? 약간 몽환적인 것도 맞고, 그러니까 그 만화책 속에 나오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거. 맞아요. 그래서 벚꽃 엔딩 노래 매년 들어도 좋은가 봐요. 저 이번 주에 벚꽃 구경 갈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벚꽃 구경 꼭 가세요. 벚꽃 구경 가서 뭐 하나 그러는데, 그럼 뭐, 살면 뭐해. 이런 거 하는 거죠, 뭐. 저는 때 되면 다 구경 다닙니다. 때 되면 다 구경 다녀요. 뭐 그렇게 열심히 살아봤자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게 좀 더 중요한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주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중개업을 하는데 필요한 재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부동산 중개업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재능이라는 걸로 글을 썼는데, 가끔 제가 이런 말을 듣거든요. 너는 중개 잘하니까 되게 좋겠다. 아니면은 부동산 기술은 계속 써먹을 수 있으니까 너는 굶어 죽을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 뭐 먹고 사는데 걱정은 없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런 말을 들을 때 약간 불편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뭐 별로 노력 안 하고 돈 버는 것 같은가? 그렇게 보이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부동산이라는 그 시장 자체가 약간 이런 선입견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마치 재능이 있거나 아니면은 뭐 기술이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쉽게 돈을 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냥 운이 좋거나 아니면은 진짜 말을 잘하거나 재능이 있어서 그냥 계약을 잘하는 경우는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아닙니다. 물론 이런 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재능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굳이 따지자고 하면은 그냥 꾸준히 하는 걸 되게 잘한다? 이게 제 재능인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재능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부동산 중개업에서 어떤 것들이 있으면, 어떤 재능이 있으면 성공하기 좋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물론 부동산 중개업에서도요, 좋은 재능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있으면 시작하는 것도 되게 좋고 일도 수월하게 시작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부동산을 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자주 만났습니다. 일단 낯을 안 가리고 혹은 이제 처음 만나는 사람 앞에서 떨지 않고 말을 되게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면은 정보를 되게 잘 전달하거나 호감을 주는 그런 외모를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잘생기고 예쁜 사람들이 훨씬 유리하죠. 혹은 마케팅을 원래 일하거나 전공을 해가지고 일을 잘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무조건 성공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처음에는 분명 이 일을 잘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계속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좀 짜증도 나고 억울하기도 해요. 근데 그런 부분보다 중개업에서는요, 재능보다 훨씬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중개업은 재능보다 공부하고 배우는 게 훨씬 중요한 분야예요. 물론 처음에 쉽게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재능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일을 시작한 지 한 3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한 달에 10건, 20건씩 쓰는 사람도 있고요. 남들은 아직 제대로 시작도 못하고 감도 못 잡고 사진도 제대로 못 찍고 있는데 혼자서 1년치 벌어갈 돈을 벌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처음에 이런 사람들을 보면요, 되게 부럽고 와 진짜 대단하고 저 사람은 이기지 못할 것 같다라고 보여요. 근데 시간이 지나도 그럴까요? 정말 계속 일을 잘할까? 여기서부터 반전이에요. 시간이 지나면요, 재능이 있는 사람보다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이 잘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왜 그럴까? 제가 만난 중개사들 중에서는 그래요. 재능이 있어서 성공한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다들 낯가리고요, 차에서 빵 먹어요. 차에서 왜 빵 먹는지는 알 거예요. 낯을 가려가지고 혼자서 밥을 먹으러 못 가는 사람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게 저예요. 저라고 해요. 저뿐만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그럽니다. 혹은 고객한테 혼나고 담벼락 같은 데서 울고 뒤에 가서 울고 사무실 잠가놓고 울고 이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리고 얼굴이 막 뛰어나게 잘생기거나 예쁜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다들 꾸준히 공부하고 배워요. 그리고 배우는데 돈을 씁니다. 책을 사고 강의를 듣고 아니면은 스스로 시간을 내서 공부를 합니다.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일을 훨씬 잘합니다. 중개는 재능이 별로 필요 없는 분야입니다. 자, 제가 중개를 하면서요, 매물 광고를 올리지 못하는 분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등기부 등본을 떼지 못하는 사람도 본 적이 없고요. 계약서를 못 쓰는 사람도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처음에 조금 더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빠르기도 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은 느릴지 모르겠지만 누구나 다 하는 일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대부분의 일들이요, 배우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노력하고 훈련하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이런 일들은 재능보다 노력이 훨씬 중요합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요, 일을 하는 방법이나 수준 같은 경우는 다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져요. 평준화가 됩니다. 노력으로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우리가 하는 일이 재능이 굉장히 많이 발휘돼야 되는 일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뭐 미술이라든지 음악, 문학 같은 예술 분야라고 생각을 하면요, 분명히 그 뛰어넘기 어려운 선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제가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작곡을 베토벤처럼 할 수 없는 것처럼 선이 있습니다. 근데 중개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예술적인 일이 아니에요. 감각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훈련만 한다면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들의 모임입니다. 우리가 부동산 중개를 하는 일들을요, 잘게 쪼개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거 하나라도 꼭 재능이 있어야 하는 일이 있나요? 아직 모르는 일은 있을 수 있지만 배우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재능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더 일을 잘 못해요. 왜? 이런 사람들은 배울 필요가 없거든요. 나는 처음부터 잘했거든. 내가 이거 아는데 왜 배워? 잘하는 사람이 뭘 배워? 쟤 원래 나보다 못했어. 다른 사람한테 배우기 싫어.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잘했던 사람들은 배우지 않고 점점 뒤처지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이 시장 자체가 그럽니다. 부동산 시장 특징이에요. 계속 변하는 시장입니다. 어제까지 굉장히 대단한 정보였는데 오늘이 딱 지나고 나면 이 정보가 쓸모없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고객이 나보다 훨씬 많이 아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나는 모르는 정보를 고객이 알고 와서 나한테 물어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꾸준히 공부하고 배우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시장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내가 광고를 올렸어요. 처음에 나는 광고를 했는데 진짜 노력을 많이 해서 좋은 광고를 올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자신감이 붙었어요. 고객들한테 연락도 많이 오고 자신감이 붙어 있는데 어떤 누군가가 새로운 마케팅 기술을 공부해가지고 새로운 시도를 계속 합니다.
근데 이걸 내가 캐치할 수 있을까요? 전국에서 수만 개의 매물이 하루에도 올라옵니다. 그걸 내가 다 확인하고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절대 알 수 없겠죠. 보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시장은 계속 변해간다는 거죠.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 역시도 새로운 시도를 계속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마케팅의 트렌드를 계속 따라갈 수 있는 거죠. 계속 공부해야 되는 이유고 시장에서 뒤처지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저는 중개업 자체가 엄청 좋은 업종이라 생각을 해요. 자, 다른 사람들이 일을 시작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할 때 경쟁률이 너무 치열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것 때문에 일을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자, 경쟁률은 물론 치열합니다. 근데 왜? 야, 그렇게 많이 하는데 어떻게 살아남을 거야? 근데 경쟁률만 치열하거든요. 경쟁력은 굉장히 약합니다. 경쟁률은 사람이 많으니까 치열할 수 있어요. 근데 경쟁력은 굉장히 약해요. 제가 마케팅 수업을 하면서요, 광고에 대해서, 매물 확보에 대해서 몇 가지 포인트를 알려줍니다. 그러면은 이분들이 그 수업에서 나온 내용, 제가 얘기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실전에서 사용을 해요. 매물을 올려봅니다. 근데 그분들의 매물이 바로 광고의 상단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몇 가지 포인트만으로도 상단에 올라가요. 그 방법을 제가 알고 있으니까 얘기해드리면 바로바로 올라온다는 거죠. 시장에 일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없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진짜 일을 잘하는 사람이 많았다라고 하면은 이 상단을 차지하는 일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근데 대부분은 바로바로 알려주는 포인트 몇 가지만으로도 상단에 올릴 수 있거든요. 이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꾸준히 하게 되면은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굳이 유료나 비싼 강의를 들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되도록이면 싼 강의 아니면은 내가 진짜로 공부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유튜브라든지 책만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공부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거를 하는 사람 자체가 거의 없다는 거죠. 시장에는 이렇게 노력하거나 준비하거나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성공할 때는 재능이 하나도 없어도 됩니다. 근데 노력은 하셔야 돼요. 무조건 노력을 해야 됩니다. 물론 매일 이렇게 치열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도 안 하는데, 그리고 시장이 그렇게 빠르게 급변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꾸준히 한다라는 생각으로 하면요,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내가 만약에 지금 중개업을 하고 싶다, 아니면 내가 해야겠다 하고 있는데 잘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재능이 없어서 그런다, 내가 말을 잘 못해서 그런다, 혹은 내가 낯을 많이 가린다, 내가 얼굴이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선호하는 얼굴이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부동산은 재능이 없어도요, 충분히 성공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작은 노력만으로도 분명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눈발 날리는 것 같다고요? 벚꽃이요? 토지 재밌게 봤어요. 부족하니까 더 열심히 해요. 배우려고요. 배워야죠. 저는 꼭 참여할 겁니다. 송은서님, 할 게 많죠. 계곡님들이 잘 가르쳐 주지 않으시려 한다는 게 사실인가요? 예, 잘 안 가르쳐 줍니다. 안 그래도 제가 이거 지금 하고 있는 게 되게 많아가지고 한번 동영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올려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랑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또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재능 같은 경우는 부동산에서는 거의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어요. 저는 재능 같은 건 없습니다. 아무것도. 제 재능이 없다고 보면 돼요. 저는 옷도 제가 스스로 잘 못 입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왜 못 입을까 생각하는데 색깔 감각 자체가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어떤 게 예쁘다 이런 것들을 아예 느끼질 않습니다. 약간 이런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신기하겠죠. 거짓말 같겠죠.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뭐가 문제인지는 잘 몰라요. 저도. 그래서 항상 이렇게 매칭해준 옷이라든지 아니면 옷걸이에 걸려있는 옷 그대로 입고 나가지 제가 뭔가 매치를 하진 않습니다. 요즘 버튼홍님 유튜브 정주행 중입니다. 좋은 주행이네요. 이 주행 괜찮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했던 얘기라서 한 게 아니라요. 제 영상이라고 해서 한 게 아니라 저만큼 뭐 이렇게 많이 알려주거나 얘기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알고 있어서 알려주고 싶은데도 정리가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게, 아버지가 공인중개사예요. 근데 딸이나 아들이 공인중개사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같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알려주고 싶은데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는 분명히 있어요. 나는 김치찌개를 끓일 줄 아는데 내 딸한테 김치찌개 끓이는 방법을 정리가 못하는 엄마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듣고 나니까 뭔가 자신감이 뿜뿜하는 것 같아요. 그런 자신감 뿜뿜하라고 만드는 내용입니다. 뿜뿜하셔도 됩니다. 태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태아님이
거기 태안 쪽이었나요? 서산? 네, 서산이었던 것 같은데. 서산, 태안반도 쪽이었던 것 같은데. 아유,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우, 태안님이 블로그 오셔가지고 예, 댓글을 다 남겨놓으셨던데 보니까. 당진. 거의 아깝네요. 당진, 서산 옆에 아닌가요? 서산. 거의 서산. 버튼홍님은 전문적으로 어떤 분야를 취급하시나요? 아우,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하는 거는요, 주택을 전문적으로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건물 많이 합니다. 근데 어떤 분야든지 저는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아요. 저보고 지금 하라고 한다면은 공장도 마찬가지고요. 뭐 크게 걱정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매물도 그렇고 광고도 그렇고 거기다가 유튜브까지 하는 방법을 했다라고 하면은, 안다라고 하면은 거의 땅도 사실 문제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펜션도 괜찮고. 여러분, 유튜브 되게 좋아요. 제가 지금 만약에 특수물건 한다면요, 제가 만약에 시간이 있어서 특수물건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예, 어떤 분야도 상관없겠죠? 대단하십니다. 뭐가 대단해요? 예, 뭐가 대단해? 아닙니다.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건데, 거기에 이 미디어의 힘을 제가 가질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셔서 그런 거죠. 감사합니다. 쑥스, 블로그 쓰기 힘들어요. 아, 블로그 어려워요. 저도 일주일에 1개 올리기도 어렵습니다. 지금 하는 게 많다 보니까. 글을 너무 많이 쓰니까 토할 것 같아요, 지금. 글을 너무 많이 쓰니까 토할 것 같아요. 블로그를 할 시간이 없어요. 해야 될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되게 힘듭니다. 블로그 하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쉽지 않지만 그걸 해야 돼요.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처럼 유튜브 하라라고 얘기를 안 하는 게,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투여해야 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하라고 얘기를 안 하는 거지, 저는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뭐 저처럼 될 수 있죠. 저만큼은 될 수 있죠. 사실 뭐 대단한 건 아니죠. 제가 뭐 100만 뭐 이렇진 않잖아요. 100만 200만도 아닌데 이게 뭐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닌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꾸준히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블로그도 하시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면은 분명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뭐든 다 도움이 돼요. 근데 지금은 사실 제가 처음에 초반에 얘기해드렸던 거 있었거든요. 당근마켓 하시라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제가 당근마켓에다가 올리세요. 그 다음에 호갱노노 같은 데다가 올리세요. 얼마 안 합니다. 이거 지금 빨리 올리세요. 그랬는데 이쪽이 지금 많이 찼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빨리 하셔야 돼요. 예, 저는 항상 그런 거 많이 봐요. 시대가 변했는데 나만 안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시대가 처음에 크게 변했던 게 네이버였죠. 네이버 부동산 처음에 나왔을 때 시장의 판도가 바뀌었습니다. 근데 기존에 그 코너 자리에 있던 그런 분들이 안 했어요. 그래서 시장을 다 뺏겼습니다. 그래서 한번 세대 교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바뀐 게 직방이죠. 직방 다방 왔을 때도 자기들이 네이버 부동산으로 성공을 했잖아요. 그렇게 자리를 잡은 사람들조차도 직방을 안 쓰는 거예요. 이게 시대가 변하면 한 번씩 방법이 일어납니다. 근데 지금 당근 같은 경우도 제가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올리라고 얘기를 해도 안 합니다. 안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우리 이제 버튼농 보시는 분들이 하셔가지고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회는 계속 옵니다. 계속 있어요. 무한대로 있는데 그거를 누가 하느냐의 차이인 거죠. 한 번이라도 빨리 해가지고 여러 번 시도를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한 일이에요. 오늘 다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요즘에 다른 영상들도 많이 제작하고 있어가지고 올리고 있습니다.